자, 이번에는 야당으로 가겠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죠. 최형도 국민의힘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그 의원님께는 지금 김종민 의원 마지막 질문을 드렸던 것부터 먼저 간단히 짚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ABC 협회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 문화체육관광부가 더 이상 그 이제 정책적 활용을 중단한다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ABC 협회가 이제 유일한 대안은 아니겠지만 그동안 ABC 협회를 세계 각국에서 되게 활용해 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네. 모든 광고주나 독자는 특히 광고주의 문제죠. 광고주는 이 광고를 얼마나 이 광고 효과를 어떻게 산정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런 과학적으로 그동안 그 여론조사 기법만큼이나 여러 방법을 통해 세운 게 있었을 텐데 네. 예, 그걸 갑자기 지금 특정 언론사의 문제와 연관시키면서 음. 예, 지금 이렇게 정치적으로 어떤 정부가 이 문제를 산정하는데 나서겠다는 것은 아마 음. 좀 세계적으로 나중에 좀 미래가 없는 일로 어. 되고 자칫 망신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게 보시는 거군요. 예, 이게 광고주들이 사실은 그동안에도 광고주들이 독자 조사 이런 걸 했습니다. 음. 다양을 했지만 그러나 결국 광고료를 산정할 때 실제로 그 회사가 얼마를 찍어내느냐, 음. 얼마가 유료 부수냐, 네. 또 실제로 어떠냐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ABC라는 게 우리나라만 있는 제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예예. 그런 건데 이제 그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그대로 따로 엄정하게 해야 될 문제인데 일반적으로 특히 이제 광고주들이 그 광고 단가를 어떻게 상정하실까 둘러싼 어떤 국제적인 좀 표준이랄까 기준이랄까 그런 기법을 갖고 있는 방법을 애써 무시하고 예, 정부가 직접 나서 가지고 어떤 조사 방법을 만든다는 것은 이건 참 세계 아주 민주주의 선도 국가인 알겠습니다. 대한민국으로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단 지금 부수 조작이라는 행위가 있었던 거고요, 첫째. 두 번째는 지금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냥 판매 부수만 가지고 매체 파워를 따지는 시대도 너무 지난 거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이 또 깔려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건 다시 산정해봐야 될 때 그러면 다른 방법이 뭐가 있느냐는 것이죠. 근데 지금 아마 ABC 조사 같은 경우에 지금 문제되는 것이 이게 이제 유료 부수가 있고요. 네. 그 유료 부수는 유료 부수를 어떻게 산정하느냐의 문제. 다음에 또 발행 부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배포 부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는 그 서로 크로스 체크를 해서 하기 위한 기법인데 그 명백한 문제가 있었다면 그 명백한 문제를 가지고 해야죠. 그 교각사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이 뭐 빈대자 꿰따고 초가 상칸 태우는 그런 노릇 그러지 말았죠. 예. 알겠습니다. 자, 언론중재법 개정안 이야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법안 소위에 상정되는 과정에서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을 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의원님? 이게 불참을 했는데 이 통상 이제 이 법안 심사 소위라는 건 상당히 서로 상호간에 오랫동안 논의해오고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 내일 모레 하자 이렇게 날짜를 서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법안 심사 소위를 자주 하자라는 그런 공감이야 누구나 있었지만 예, 그럼 이제 민주당 여당이 이제 아무래도 지배권을 갖고 있으니까 자기 유리한 대로 이제 해왔던 게 사실이고 어떤 경우는 자기들 필요에 따라서 했고. 근데 이제 이건 참 너무 상계를 벗어났던 것이 오후쯤에 퇴근 무렵에 이제 팩스가 떡 들어왔어요 행정실에서. 예, 그래서 내일 오후 2시에 한다고 하는데 안건이 뭐냐니까 알려줄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냐 날짜도 좀 미리 상의를 해야 되지만 왜냐하면은 지역구 의원도 있고 해서 아주 긴박한 게 아니면은 미리 좀 상의를 해서 날짜를 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건 결과적으로 그 지역구 의원이 뭐 일정이 있고 물론 국회가 제일 중요한 일이지만 이게 오늘 내일 당장 끝장낼 정도의 그런 이 쟁점이 좀 남아있는 부분도 있고 또 그런 현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내일 뭐 결판 낼 그런데 이제 이렇게 진행된 데다가 더구나 안건조차도 알려주지 않아서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인데 정작 화요일 날 열렸을 때 오후 2시에 그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13건을 이제 언론중재법 올린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언론중재법 13건 개정안이 이게 경우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조금 서로 의견을 좁히는 수 있는 경우도 있었고 어떤 경우는 이게 민주당 의원 내에서도 그건 너무 좀 논의하기 이르다 그래서 미루는 것도 있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법안이었습니다. 같은 법안이지만 근데 뭐 언론중재위원회 숫자를 늘린다는 문제는 비교적 지금 그런 병목 현상이 있기 때문에 좀 완화해 줄 필요가 있대.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니 갑자기 이제 올렸어요. 이게 그리고 일주일 전에는 전문가 의견을 이제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좁히 나가기 위한 것인데,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쭉 우리 국회 이제 속기록을 보니까 국회 문체위 수석 전문위원이 어떤 법안은 좀 문제가 있고 어떤 법안은 이런 문제가 있고 정부에서 반대한다 이런 의견들을 쭉 밝혔는데 중간에 이제 그만하고 13개 법안을 전부 한꺼번에 합친 대안을 마련했다고 갑자기 내놓은 겁니다. 예. 거기에 이제 말하자면 손해액의 5배 청구라든가 또는 정정보도의 위치라든가 지금 문제되는 모든 것이 한꺼번에 다 종합되어 있는데, 이 보통 상임위 대안을 만들 때는 이제 상임위 여야가 함께 논의하고 그래서 대안을 이제 한꺼번에 같은 법안에 대한 여러 가지의 수정안이니까 개정안이니까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하는 법인데, 아니 그걸 갑자기 알려주지도 않고 했다가 보니까, 그러고 보니까 이 논의하는 과정을 가만히 보니까 정부하고 일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사전 논의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이 중요한 법안을 문체위 법안심사소에서 이런 식으로 진행할 수 있느냐, 숫자가 많은 것도 아닌데. 알겠습니다. 일단 좀 내용이 공개가 됐으니까 좀 그 내용에 대한 어떤 입장을 좀 여쭤볼게요. 이제 핵심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아니겠습니까? 이걸 도입하는 건데, 언론 보도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다라는 큰 방향에 대해서 동의하지를 못하는 겁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아마 우리 김종배 앵커도 당해보셨고, 또 우리 언론 기자 출신, 저도 이제 몇 번째 가봤지만, 손배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네. 예, 손해배상이라는 게, 손배제소, 민사소송을 당하기도 하죠, 언론사와 기자가. 아, 그럼요. 또,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더 무서운 건 이제 형사적인 것이죠. 이 구속되거나 또는 이제 이런 그런 형벌을 지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뭐, 발행인, 편집인, 이 여러 방면으로 있습니다. 사실은 더 무서워하는 것은 이 부분이었죠. 형법 부분. 왜냐하면 이게 오보거나 또는 크게 허위 사실이라고 이렇게 이제 될 경우에는 이제 뭐 사실 곤혹스럽죠. 경찰에 조사받고 또 검찰에 가야 되고 또 심지어 구속될 수도 있고. 이 사실 손배보다 훨씬 무서운 게 이제 이런 형사적인 처벌이었는데, 그래서 쌍벌이라는 겁니다. 지금 법원에서 근데 주로 이제 그동안에 이 수정안을 제기한 의원들이 낸 이유를 보더라도 법원에서 손해배상 산정액이 너무 낮다는 겁니다. 법정 기준보다도. 법정 액시보다도. 근데 그건 양형의 문제거든요. 법원의 양형의 문제. 왜 법원이 그렇게 하냐 그러면은 이 손해액을 산정하기도 굉장히 쉽지가 않을 뿐더러 지금 대개는 민사가 들어올 때는 형사로 들어가서 같이 재판이 진행되거나 또는 형사적 처벌을 받거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형사 보고 이제 민사 판결 내리는 경우가 많았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한 부분으로 처벌이 되었고 또 손해액을 산정하기도 만만치 않고 하니까 이제 이렇게 했던 것이고. 의원님 잠깐만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제가 수정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는데요. 일각에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민사니까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되 다만 그러면 형사 부분을 그러니까 정리를 하는 걸로 그러니까 방향을 잡자 이런 주장도 있는데 혹시 이런 방안은 혹시 동의하십니까? 그런 이제 전체적인 골조의 방향을 바꿔야겠죠. 근데 그럴 경우에 보면은 이게 사실은 이런 언론법을 바꾸자는 모든 이유가 우리 국민들을 위한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 국민들을 위한 거.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힘없는 국민들을 보호할 수 없는 문제도 생길 수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이 형사는 검찰이나 경찰 공권력이 대행을 해줍니다. 이게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어떤 시민이 자기 소송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언론 피해를 당한 국민이 그러니까 민사에는 뭐 돈이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응하기 힘들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민사는 돈이 정말 많이 듭니다. 최근에 어디서 뭐 1억 달러 손배수를 미국서 뭐 제기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어떤 분이 법조인이 그러더라고요. 그런 1억 달러 손배수를 제기하려고 하면은 소송 비용만 수천만 달러가 들 거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언론사의 손배액이 좀 달라진 법원의 판정이 뭐 생각보다 높지 않다고 하는 이유는 보면은 이게 이제 민사 소송을 내면은 또 송달 비용이나 법원 비용이 듭니다. 변호사를 써야 되고 그 비용이 크기 때문에 그게 이제 손해배상 청구액에 비례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손해배상 청구액을 높인다는 것은 그게 과연 일반 시민들이 그걸 민사소송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그 정도인 것인가. 그래서 이제 제기되는 의구심과 걱정이 이렇게 될 경우에는 대기업들, 돈 많은 권력자들, 이런 권력자들이 후속 보도라든가 심청 보도를 봉쇄하기 위한 봉쇄 수단으로 전락할 수가 있다. 실제로 이제 우리 미국 영화 봐도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의원님 네. 중간 정리를 좀 할게요. 그러니까 네, 이제 네. 그 형사처벌 규정도 그대로 존속을 하면서 네. 민사 부분에서는 그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아니라 현행대로 가야 된다라는 어떤 뜻인 것 같은데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에서도 나왔지만 피해 산정에 객관성이 없다라는 점은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잖아요. 아니 산정의 객관성이 없다는 게 아니라 법원에서 보기에 피해라고 주장하는 부분을 입증할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네. 법원에서는 그런 또구나 송달의 이 손해배를 청구한 액수도 또 각각 다른 것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법원에 그런 판정이 나오는 것인데 법원에서 그렇게 판정할 때는 나름의 다 이유가 있고 쌍벌의 문제가 있고 한 벌을 가지고 민사 형사 양 두 개의 수단으로 처벌한다는 이 과중한 문제, 예. 위헌적인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 소송 비용에 관한 문제, 이것이 소송을 내는 사람들이 다 부담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 청구액이 높아질수록 소송 비용이 높아집니다. 과연 그걸 일반 국민들이 이걸 다 감당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법원에서 이제 다 그동안 논의되어 온 것인데, 요는 뭐냐면은 결과적으로 이 미국에서도 이게 손배소가 많이 이제 이용된다고 하는데, 미국에서도 지난번에 전문가 청문회를 해보니까 많은 주들에서 이런 문제의 폐해 때문에 이걸 함부로 남용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런데 그 만약에 유명한 영화 함부로 남용이 안 될 거라면 도입해도 된다는 얘기로도 연결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근데 이제 지금 최근에 어느 유통 대기업에서 이제 징벌적 손배를 하겠다. 사실 그런 기업들로서는 또는 유명한 큰 권력자, 돈을 얼마든지 동원할 수 있는 큰 권력자가 구속 보도를 또는 자기의 보도 일체를 중단시키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손배소 예컨대 회사의 매출액의 뭐 상당 부를 차지할 수 있을 정도의 거액의 인지대를 낼 수 있는 기업이나 이걸 갖고 악용할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결국에는 권력자와 자본가들이 활용하는 문제이지. 그래서 결국에는 정말 거악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 또는 굉장히 구조적이고 권력형 또는 큰 거대 자본형 뭐 이런 보도에 대한 봉쇄 효과만 낼 것이다라는 것이 큰 걱정입니다. 이게 제 걱정이 아니고요. 네. 우리 언론 단체들의 특히 언론 노조도 그러고 또 심지어 언론개혁 시민연합 같은 이런 그동안 꽤 진보적인 이런 언론중재법을 요구했던 단체들도 이런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그냥 단답형으로 그러니까 답변 부탁드리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회의에는 응하실 계획입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오늘도 그렇고 당장 저희 언론계 의견을 좀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이 저희가 저희가 뭐 뚜렷한 당론이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이게 과연 우리 언론 자유 또 우리 민주주의에 부합하는 것이냐라는 것을 궁금하게 하고 그 의견을 반영해야죠. 그런데 이제 의원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민주당이 알겠습니다. 절대만 밀어붙이니까 걱정입니다. 도와주십시오. 네,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국민의힘의 최형두 의원이었습니다.